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한국은 추석을 맞으면 전국에 인구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추석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떨어져 사는 부모 형제가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고향을 찾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가는 모습을 전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춘절을 맞으면 전국에서 고향을 향하는 교통편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추석이나 설이 가장 큰 명절이 아닙니다. 최대 명절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며 이때 국가로부터 선물을 배급받기도 합니다. 이밥의 고깃국은 해방 후부터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지상낙원을 실현해 주겠다며 내세운 구호입니다. 이밥은 흰 쌀밥을 말합니다. 북한은 구호사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산당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식 사회주의 만세, 길거리 곳곳에는 김정은 동지가 이끄는 당 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자는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에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는 식으로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구호를 통해서 전 국민들을 세뇌시키면서 통제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밥의 고깃국 지상낙원이라는 구호를 북한 사회가 이루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은 21세기를 살아가는 19세기에 폐쇄된 왕조국가입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 해 최소 55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올해도 작황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값 동향에도 상반된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양 같은 곳은 1kg에 인민폐 5,000원이라고 하는데 지방 어느 곳은 1kg에 15,0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마당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곳은 5,000원, 어떤 곳은 15,000원이라는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는 틀린 정보가 전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북한같이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곳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조중국경 봉쇄로 중국산 쌀 도입이 원활하지 않자 일부 지방에서는 쌀 가격이 이전 대비 3배 가까이나 오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처럼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 전역에 있는 168개 군이나 도시 간 이동 시에는 통행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도나 군 단위의 생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며 지역 단위로 폐쇄된 사회입니다.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황해도의 내지 사정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휴대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지역 사정이 예전보다 훨씬 잘 알려지고 있지만 통제사회의 속성상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김정은 총비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나 강성대국 건설보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웁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어느 정도 달성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경제제일주의, 인민대중 생활 향상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북한은 19세기식 3대 세습 왕조를 유지시키는 것이 정권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면 악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현 왕조 체제를 지탱하는 보루는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무너지면 중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절대 놔두지 않으려 합니다. 중국은 중국 거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북송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동북 삼성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심양 감옥에 있던 탈북자 50여 명을 북한으로 북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조중국경 봉쇄 상황에서 양국 간 사람과 물자 이동이 불가능한데도 탈북자 북송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조중국경 1,500여 킬로미터를 한국과 북한의 경계선인 DMZ 철조망 수준으로 강고화시키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조망이 바닥 밑을 파거나 철조망을 자르고 넘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철조망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지고 강한 철망을 설치하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힘으로 철조망을 넘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조중국경을 관할하는 변방 수비대를 강화하여 언제든지 대량 탈북을 막을 수 있는 대처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관할하는 북한 쪽 철조망도 강화되어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과거와 같이 안내하는 브로커를 통하거나 국경 경비대원을 매수하는 방식으로는 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조중국경을 DMZ 수준으로 강화시키니 북한은 완전 고립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으로 땅으로 연결된 남한과 중국과는 견고한 철조망의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로는 바다로 막혀 있으니 대륙에 붙어 있지만 그야말로 사방이 모두 폐쇄된 나라인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바닥 주민들 삶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북한 주민 내부를 찍어 올리는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보면 평양 시내 및 조중국경 지역 도시와 마을 주민 및 군인들의 일상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한국의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생활하는 바닥 주민들의 삶을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반도에 태어난 같은 동포들인데도 남쪽에서는 엄청난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반면 북쪽에서는 헐벗고 사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동영상에 올라오는 많은 댓글들은 북한의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가 극단적 표현으로 나옵니다. 어떤 이념이건 주민들의 일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이념은 다 허상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망하게 하십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간 국방 중심으로 경제 운영을 해왔기에 민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의 GDP 규모를 약 40조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GDP에서 군수 생산과 국방비 비중이 거의 25%에 이른다고 봅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방 예산이 50조 원 정도입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북한보다 많지만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비해서 GDP 대비 국방경제로 들어가는 비중이 거의 8배, 9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생필품으로서 소비재 생산을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를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둘째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가 계획하고 시키는 한도에서 기업소나 공장, 협동농장, 국영상점에서 생산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산물의 분배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산을 늘리는 동기를 당과 인민을 위해 한다는 구호로 몰아가지만 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80년대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 검증된 사실입니다. 빵을 타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낡고 노후된 공장의 시설들, 쓰레기를 찾아 뒤지는 인민들의 생활 모습에서 이미 공산주의 경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 났습니다. 지금 북한은 평양을 빼고는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 배급 체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줄 물자도 없고 평양 사람들을 먹이기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를 알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은 정치만 공산당이 독재하지 경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적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마당을 허용하여 주민들의 기초 생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우리식 자력갱생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셋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의 결과입니다. 지금 북한은 생필품 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유엔을 의식하여 무역을 규제하고는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따리상들이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에 물자를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코로나 국경 봉쇄로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견디어 가지만 지방의 바닥 주민들은 그야말로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통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GDP 기준으로 45대 1 수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 3만 달러가 넘는 반면에 북한은 1,500달러 수준입니다. 이렇게 현격한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남북이 갑자기 통일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동서독도 통일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동독의 평균 소득은 아직 서독의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동독과 서독 사람들 간에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먼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외부 투자와 경제 협력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수준을 올리고 남북한 간의 격차를 줄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이고 문화적인 교류를 우선하면서 정치적 통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착륙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방향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 내에도 남북 통일이 가능한가, 아니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너무도 다른 나라이고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둘을 하나로 합치면 그 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 30대, MZ 세대들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매년 수십, 수백 조가 들어갈 통일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국의 50%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만도 수천조 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는 굳이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해 오면서 포스트 김정은 시대에도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치밀하게 끈질기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한편 미국과 협상으로 북한 땅 일부를 네 번째 동북 삼성으로 만들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와 쌀, 생필품 모두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무역의 90%는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제화폐도 위안화가 인민폐 못지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의 지도자 그룹을 친중파가 차지하게 하기보다 친한파들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 땅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민족의 땅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통일로 얻을 편익이 통일 비용을 넘는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엄청난 규모로 쓰는 남북의 국방비가 줄어듭니다. 남북 간 남남 간 갈등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대륙으로 완전히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엄청난 시장 창출과 자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유럽과 중동으로 향하는 물류비에도 엄청난 절감이 옵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은 한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축복이며 철도와 도로를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바닥 주민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구호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현실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북한이 개혁개방길로 적극 나서게 하옵소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 정책에 변화가 오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일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통일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많은 한국인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오게 하옵소서. 한반도가 열방을 섬기는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